안녕하세요. 엄지척 방문잘 원장 박기동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분들이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고관절 펴기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의 서 있는 자세 어떤가요? 주로 몸이 숙여지고 허리가 굽혀지고 엉덩이가 빠진 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 어떤가요? 딱 보기에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자세로 서 있게 되면 일단 앞으로 넘어질 위험이 아주 큰, 낙상의 위험이 큰 자세가 되겠고요. 허리를 비롯해서 여러 관절에 문제를 일으켜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세이죠. 이런 자세를 유발하는 원인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엉덩이 근육 약화가 아주 큰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엉덩이 근육 약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고관절 펴기 운동이죠. 자, 고관절 펴기 운동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교각 운동이 있고요. 또 누워서 다리 펴기 운동 같은 것도 고관절 펴기 운동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이 운동들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바로 엉덩이 근육을 전반적으로 모두 강화시킬 수 없다는 건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관절 펴기 운동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고관절 펴기 운동에 있어 아까 언급했던 교각 운동과 다리 펴기 운동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양발로 땅을 짚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이 고관절을 펴게 되는 운동을 교각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다시피 딱 이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가면 이 이상 엉덩이를 들어서 고관절을 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 더 엉덩이 더 올리게 되면 허리를 펴게 되는 보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고관절 펴기의 각도에 한계가 오죠. 자, 다시 엉덩이 내리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쭉 펴게 되면 여기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면서 고관절을 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 이상 레벨, 그 이상의 각도로 고관절을 펼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지면에 막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세를 바꿔서 몸을 옆으로 누인 상태에서 고관절을 펴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다리가 이렇게 뒤로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고관절 펴기 각도가 증가하고요. 그만큼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는 정도도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운 자세보다 훨씬 더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기 좋은 자세가 되겠고요. 자, 환자분이 일단 옆으로 눕게 되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호흡이라든가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환자분이 옆으로 눕기 힘드시다면 이 운동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환자분이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 이 운동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눕게 되면 위에 있는 팔이 이렇게 불편하게 놓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서 환자분의 위에 손을 이렇게 고여주시면 훨씬 환자가 편하게 팔을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양다리를 모두 쭉 펴게 되면은 환자분이 균형을 잡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다리를 살짝 굽혀서 환자분이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다리를 펴서 먼저 보호자의 무릎 위에 올려서 환자분이 편하게 자세를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세에서 이제 다리를 뒤로 하는 게 고관절 펴기 운동이 되는데요. 이때 무릎을 펴고 발목을 발등 쪽으로 확실히 올려서 손으로 압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릎 펴기와 발목의 발등 쪽으로 올라가는 이 자세를 통해서 다리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요. 만약 이 상태에서 무릎이나 발목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렇게 굽혀진 상태에서 그리고 발목이 내려온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하게 하면 환자분은 고관절 쪽에서의 움직임보다는 허리 쪽에서의 움직임으로 이 움직임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을 확실하게 컨트롤해 주세요. 무릎 펴기, 발목, 발등으로 올리기. 자,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먼저 보호자분이 스스로 다리를
뒤로 가져와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눈은 환자분의 허리를 보면서 환자분의 허리가 팔처럼 휘지 않는지, 예? 그리고 이 움직임이 보상작용으로 몸을 뒤로 돌린다든가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관찰해 주세요. 손으로는 환자분의 다리가 충분히 따라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팽팽함, 걸리는 느낌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걸리는 느낌이 느껴지시면 거기서 멈춰주세요. 거기가 환자분의 고관절이 펴질 수 있는, 다리가 뒤로 올 수 있는 최대 범위입니다. 생각보다 고관절 펴기는 각도가 크지 않아요. 움직인 각도가 저희가 서적으로 봤을 때 한 10도 정도면 최대 각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상 이 상태에서 훨씬 뒤로 올 수 있는데 하면서 당겨버리면 그 움직임은 실제로 고관절에서 일어난 게 아닌 몸의 다른 부위에서 몸이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 요 뒤에 있는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관절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각도를 확인했으면 환자분과 함께 힘을 주면서 뒤로 오는 거예요. 자, 발 뒤로 가져오세요. 환자분 힘을 느끼시면서 다시 돌아가고. 자, 이때 만약에 컨트롤 하실 수 있으면 한 손으로도 환자분의 다리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한 손으로는 환자분의 엉덩이를 잡아서 힘이 들어오는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환자분 뒤로 가져오세요. 그렇죠. 환자분이 만약에 충분히 그 끝범위까지 본인 다리를 가져오지 못하면 도와서, 환자분 다리가 뒤로 오는 걸 도와서 와주시고요. 다시 돌아오고, 환자분이 충분히 가능하면 반대로 손을 저항을 줘서, 앞쪽으로 힘을 줘서 환자분이 저항을 이기면서 발을 뒤로 가져올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환자분 제 손 이기면서 뒤로 가져오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환자분이 이제 이 움직임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다른 부가적인 동작을 주면서 환자분의 엉덩이 근육을 보다 다채롭게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환자분 뒤로 오세요 하면서 환자분의 다리의 회전, 그러니까 안쪽이든 바깥쪽이나 이쪽으로 회전에 힘을 주면서 환자분이 그것을 극복하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뒤로 오시고, 자, 이번엔 안쪽으로 돌리면서 해볼까요? 자, 환자분, 그렇죠. 뒤로 오세요. 뒤로 하면서, 그렇죠. 환자분의 다리를 안쪽으로 돌릴 수 있게. 또는, 자, 환자분 뒤로 오면서 다리 살짝 더 벌리면서 뒤로.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자, 환자분 이번엔 밑으로 내리면서 뒤로. 그렇죠. 네, 했습니다. 내리시고. 자, 우리 엉덩이 근육은 상당히 몸에서도 큰 근육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어야만 엉덩이 근육을 전체적으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엉덩이 근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펴기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있고요. 각 운동 방법들은 다 고유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들을 잘 조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하시면서 잘 모르시거나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저희 엄지척 방문 재활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